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제 입춘도 지나고 불어오는 바람결에 간간히 봄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봄이 되면 평소에 식물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나도 하나쯤 키워볼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실 겁니다. 요즘은 아파트들이 올 확장형인 경우가 많아서 별도의 베란다가 없다 보니까 거실에서 1년 내내 키워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찾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그런 환경에서 어떤 식물을 선택해야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실내 거실에서 초심자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매력적인 식물 5가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거실에서 적합한 식물에는 수많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만, 키우면서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의 재미를 느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종류 중에서 생육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1년 내내 거실에서 무난하게 키울 수 있고, 또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가격도 크게 부담되지 않아서 초심자분들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약간은 좀 흔한 종류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대중화가 되어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반면에 잘못 소개된 내용도 많아서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중간중간에 관리하는 팁들도 함께 준비했으니까 꼭 초심자분들이 아니시라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추천하는 식물은 바로 이 테이블 야자입니다. 이 식물의 장점은 비교적 아담한 사이즈로 실내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다 보면 어떤 것은 너무 쑥쑥 자라서 감당이 되지 않아서 초심자분들은 당황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성장 속도도 비교적 느린 편에 속해서 천천히 배우면서 키워나가실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빛은 거실의 간접광 정도면은 잘 자라고, 빛이 80%까지 차광이 되어도 잘 자라기 때문에 밝은 그늘에서도 무난합니다. 오히려 강한 빛을 보게 되면은 이 잎끝이 타들어가는 현상이 생기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안방 침대 옆에 두었는데 꽃도 피우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너무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키우지 마시고, 그늘에 두셨다면 가끔은 거실의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을 보게 해주시면 더 건강하게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분갈이도 자주 하지 않아도 되는 종류라서 초심자분들은 그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식물이고, 그렇다고 몇 년 동안 방치하시면 안 되고, 이 흙이 보습 보비력이 다 상실돼서 푸석거리고 물리성이 나빠지게 되면은 당연히 분갈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거름도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자주 주게 되면 무기염료 축적에 의해서 이 잎끝 마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분갈이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때는 분갈이를 통해서 흙을 한번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수돗물을 바로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루 정도 받아놨다가 주셔도 되고 그냥 주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전 영상을 통해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알려진 게 뿌리가 약해서 뿌리를 건들면 죽는다고 하는데, 분갈이를 자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할 때 어느 정도 불필요하게 자란 것들은 정리를 해서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도 영상을 보시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돼서 제 기능도 못하는 뿌리를 그대로 심는 것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야자는 수경재배도 잘 돼서 분갈이 시에 포기 나눔을 해서 일부는 수경재배 형태로 변형을 해도 인테리어 효과를 볼 수 있는 관리면에서 순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시는 스파트 필름이 되겠습니다. 이 식물도 웬만한 식물을 판매하는 곳에 가면 거의 다 만나실 수 있는 식물이고, 식물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것만큼은 알고 계실 법한 친숙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잎이 작고 이렇게 군생한 형태로 키우는 소엽종이 있고, 그리고 잎이 큰 대엽 종, 그리고 최근에는 형광빛을 띠는 종류도 있습니다. 빛은 거실에 간접광 정도면 잘 자라고 밝은 그늘에서도 무난하게 잘 자랍니다. 물은 너무 건조하게 되면 시들어서 잎이 축 늘어지게 되고, 건조보다는 오히려 습한 것에 더 강한 편입니다. 건조에 약하다 보니까는 흙 배합 시에 보습 보비력을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아서 배합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항상 충분히 주시는 게 좋고, 가끔 한 번씩 샤워기로 살수간수를 해서 흠뻑 주게 되면 이 잎에 묻은 노폐물 제거를 통해서 그 식물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특히나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 이 꽃가루가 이 잎에 떨어져서 하얗게 지저분하게 될 때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꽃이 피게 되면은 대부분의 식물들은 살수간수를 하게 되면은 꽃이 다 망가지고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살수간수를 하지 않지만은 이 스파트 필름 같은 경우는 이 흰 부분이 꽃이 아니고 이 안쪽에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부분이 꽃이기 때문에 여기 살수간수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스파트 필름 키우기 위해서 큰 관심사가 바로 꽃을 피우는 것일 수도 있는데 스파트 필름을 분갈이하지 않고 그늘진 곳에서 몇 년이고 키우면은 꽃이 안 피게 됩니다. 꽃을 잘 피우려면 그늘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밝은 그늘이나 부드러운 빛을 보게 해주셔야 더 잘 피우게 되고, 경험상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갈이이고 또 분갈이 시 포기 나눔입니다. 그것이 스파트 필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꽃 피우기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이런 소유업종 같은 경우는 분갈이 시에 작은 개체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떨궈내고 분갈이를 해주시거나 평소에 관리하실 때도 이 중간중간에 보면은 작은 개체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좀 뽑아서 속관해 주시는 게 좋고, 이것도 수경재배가 잘 되기 때문에 수경재배용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분갈이를 할 때 뿌리를 건들면 무름이 오고 다 죽는다고 그대로 심으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분갈이 할 때 뿌리를 다듬어서 심어준 이유 중에 하나가 뿌리를 다듬어 주어야 주변에 새순이 적게 나와서 꽃을 더 잘 피게 하기 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분갈이를 할 때 연탄갈이식으로 포기 나눔도 없이 그대로 심게 되면 해를 거듭할수록 꽃을 더 안 피우게 되고 말 그대로 관엽식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되면 이 불연포가 흰색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것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을 시기에 이 아랫부분을 갖다가 바짝 잘라내서 다른 콧대가 더 나오도록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추천 식물은 떡갈리 고무나무입니다. 고무나무도 인도, 벵갈, 수채화, 떡갈 등등 아주 다양하고 폭넓지만 그 중에서 떡갈리 고무나무를 추천하는 이유는 고무나무 종류를 다양하게 저도 키워봤지만은 왠지 더 친근감이 느껴지고, 벵갈처럼 잎에 무늬가 있는 것은 빛을 더 받게 해서 잎의 무늬를 관리해줄 필요가 있지만은, 이런 떡갈리 고무나무 같은 경우는 빛을 좀 적게 받아도 무난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빛은 앞에 소개했던 식물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아무래도 나무다 보니까는 그보다 조금은 더 받게 해주시는 게 좋고, 거실에 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있는 곳에 두시면은 잘 자랍니다. 떡갈리 고무나무를 키우다 보면 순이 안 튼다고 노심초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은 계속 순이 나와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생육 환경에 따라 얼음땡을 반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거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편은 아니지만 봄과 여름에 새순이 돋기 시작할 때 복합비료 형식으로 액비를 희석해서 2주에 한 번 정도 주시거나, 아니면은 코트 종류의 알거름을 이 화분 위에 올려놓고 물을 줄 때마다 이렇게 녹아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어서 실내 거실에서 공간에 어울리게 여러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거실에서 나무 한 그루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추천 식물은 조금 의외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라비카 커피나무입니다. 실내에서 관엽만 보시기에 지루하신 분들을 위해 추천하는 식물이기도 하고, 실내 거실에서 꽃부터 열매까지 무난하게 감상할 수 있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시수들은 빛을 많이 봐야 꽃도 피우고 열매도 잘 맺는 성향이 있지만, 아라비카 커피나무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많은 빛을 요구하지 않고도 꽃도 피우고 열매도 잘 맺습니다. 제가 키우는 이 아라비카 커피나무는 모종에서부터 키운 건데 지금은 너무 커서 이게 천장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수준까지 돼버렸습니다. 이것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거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 정도면 충분히 키울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안방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구석에 식물 등 아래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열매도 맺고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아라비카는 까다로운 재배 조건을 갖고 있지만 그게 딱 거실의 환경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이것도 열매를 맺는 종류이기 때문에 다른 관엽류보다는 거름은 평소에 좀 더 챙겨주시는 게 필요하고, 분갈이 시에 배수가 잘 되는 화산재 성분의 동생사나 화산사 등을 섞어서 분갈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꽃이 피면 향기도 좋고 또 꽃이 피었을 때 붓으로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게 되면은 열매가 더 잘 맺게 되고 익은 후에 수확해서 직접 키운 커피 맛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라비카 커피나무는 실내에서 키울 경우에 3년 정도 성장하게 되면 슬슬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때쯤에 열매를 우선시할 건지 수영을 깔끔하게 잡을 건지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가 아라비카의 경우 열매를 많이 얻고자 하시면 가지 마디마디마다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줄기를 좀 늘어지는 듯하게 그대로 마음껏 자르게 두셔야 되는데 그렇게 키우다 보면 한정된 실내에서 공간이 좁기도 하고 보기에도 안 좋을 수가 있어서 그 줄기를 갖다가 잘라내게 되면은 그 잘려나간 만큼 수확량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열매를 좀 줄이는 대신에 수영을 선택해서 줄기가 많이 늘어지지 않게 하였고 어느 정도 열매는 관상용으로 보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제 예전 영상에 키우는 방법과 가지치기 방법 등은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보시면은 어려움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지를 길게 키울지 짧게 키울지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커피나무도 관엽식물 못지않게 잎도 볼만해서 여러 가지로 거실에서 한번 키워볼 만하고 빛이 적은 그런 거실이나 실내 장소 그리고 커피숍 같은 그런 매장에서도 식물 등 하나 정도만 있으면은 멋지게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거시식물 추천인데 이 오르비폴리아를 소개하는 이유는 나름 고정관념을 좀 떨쳐버리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흔히 이 오르비폴리아가 키우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실제 키워보면 알려진 것처럼 어려운 종류가 아니라서 초심자분들도 충분히 키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오르비폴리아도 한때는 가격도 좀 비싸고 좀 귀한 대접을 받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고 비교적 구하기도 쉬워지고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 잎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지만은 인테리어적으로도 존재감이 있어 보이고 성장세가 좋아서 작은 것을 사서 크게 키워나가는 나름의 재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육 환경이나 생김새가 거실 환경에 최적화된 식물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무늬도 예쁘고 이렇게 새순이 나오는 것도 돌돌 말리면서 나와서 보는 재미가 큰 듯합니다. 이것도 이미 소개드렸던 다른 종류처럼 거실창을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나 밝은 그늘에 두시면 잘 자랍니다. 흔히 키우는 걸 보면 분무도 많이 하고 가습기도 켜주고 손도 굉장히 많이 가는 듯 하지만 특별히 평범한 그런 아파트 거실에서는 물 관리만 좀 신경 쓰면은 그냥 두셔도 무난하게 잘 자랍니다. 실제로 키워보면은 특별히 어려울 것 없고 그리고 잘 자라는 종류라서 어렵다는 말에 엄두를 못 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식물 소개 영상이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거의 생략을 했지만 자세한 식물 정보나 키우는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예전에 올렸던 개별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본 영상의 설명란에 별도로 각 영상별로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식물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적인 생육 환경인데 연중 실내 거실에서 키우기에 적합해서 생육 적정 온도는 15에서 25도씨 안팎이고 최저 온도가 10도씨 이상 그리고 습도는 50에서 60% 정도 수준이면 무난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흙배합을 하실 때 배수가 잘 되게 공급률을 높일 수 있는 알갱이 흙을 30에서 40% 정도 섞어서 해주시면 무난하고 무엇보다 통풍이 잘 되게 해주시면 무리 없이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심자분들은 약간 무관심한 듯 키우는 것도 식물을 키우실 때 방법 아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봄을 맞이해서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희귀성이나 가격의 가치보다 흔하디 흔한 종류라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개성있게 키워나가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치 있는 반려식물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내 거실에서 초심자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매력적인 식물 5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